축구협회 홍명보 특혜 아니다 라고 말한 이 변명 아닌 변명이 많은 분들에게 분개함을 쏟아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번 축구협회의 해명이요, 이례적으로 11쪽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의 설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A4 용지 11쪽 분량의 설명문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홍명보 감독이 다른 외국인 감독 후보들과 달리 평가 과정 없이 선정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하여 이건 뭐 그냥 구체적인 해명 수준이 아니라 11쪽 분량의 설명문을 올렸다라는 것이 이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황당하다라는 이야기를 자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홍명보 감독을 이토록 특혜가 아니다라고 축구협회에서 설명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이쯤 되면 협회 측에서 나서서 다시 한번 선임 과정 논란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사퇴를 하거나 다시 한번 위원회를 열어서 이 감독 선임에 대하여 한 번 더 검토를 해본다던가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할 법도 한데, 이 홍명보 감독의 사태에 대해서는 A4 용지 11쪽 분량의 설명문을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참 이런 것을 두고 보면은 참 황당하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충분히 보여지는 대목인데요. 자, 결국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분개함을 쏟아냈습니다. 정몽규, 홍명보, 이임생 즉시 사퇴하라. 축구협회 해명에 오히려 폭발해버린 축구 팬들의 성명문입니다. 집단 행동을 불사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성명문 내용을 좀 한번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 국내 축구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지금 보면 축구협회의 정관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축구의 보급을 통한 국민들의 체력 증진과 스포츠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 회원을 지원하여 육성함과 더불어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협회는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성별, 인종, 종교, 출생지, 출신 학교, 직업, 사회적 신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해야 하며 협회는 대한체육회에 대하여 이 정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일 협회가 발표한 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Q&A, 물론 자료를 잘 준비해 오면 그 감독과 에이전트가 의욕 있고 성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능력과 경쟁력이 있다는 근거는 아닐 것이다. 한 나라의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을 뽑으면서 모든 후보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걸 묻고 요구하는 면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은 아닐 것이다 라는 입장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최근 김건희 여사의 황제 조사 논란을 떠올리게 하는 해명으로 지금 현 정부의 모토인 공정과 상식에도 어긋나는 공권력 특혜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축구 팬들은 너무도 참담하여 분개함이 치밀어 오르고 더 이상 협회의 망상과도 같은 발언에 귀를 기울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현 시간부로 지금 홍명보 감독, 축구협회장,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만큼 자진 사퇴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거부할 시 집단 행동을 불사하는 등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굉장히 강력한 성명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성명문을 발표했다 하더라도 정말 축구협회가 이 얘기를 들어줄지 여부와 정말 이런 단체 활동이 집단 행동이 벌어질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많은 국민분들과 축구 팬들의 여론이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대한축구협회가 제시 마치 감독 선임 실패한 이유가 사실상 세금 문제로 인해 결렬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축구 팬들은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앞서 박주호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은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마치 감독과 이야기를 나눴고 의지까지 확인을 했다. 이후 추천을 했는데 처음에 다들 관심이 크지 않았고 누군지도 몰랐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렬되어 너무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주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국인 감독을 추천할 때는 여러 부분을 따졌는데
사실상 무의미하다라고 판단했다. 몇몇 위원들은 국내 감독 선임을 계속 주장해왔고 외국인 감독은 까다롭게 평가하는 한편 국내 감독들은 장점과 긍정적인 면모만을 부각했다. 게임 모델과 방향성이 맞아야 한다라고 했지만 이런 이야기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외국인 감독이 굉장히 유력했는데 이것이 무산된 것에 대하여 결국 세금 문제였다. 황당한 얘기를 쏟아낸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번 축구협회에 대한 이 감사,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 해명을 했잖아요. 11쪽 분량의 내용. 과연 문체부의 감사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번 발표가 이미 예고되어 있던 감사에 도움이 될까? 특혜가 없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과연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 감사에 어떠한 좋은 영향을 끼칠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분개함이 더 터져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론 지어보면 어떻습니까? 이 황당한 해명이 축구 팬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이번 사태를 정조준하고 보고 있는 문체부에서 이 말 듣고 그럴만했네 라고 받아들일 리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이 홍명보 감독은 세르비아에서 황인범 선수와 설령우 선수와 면담을 하고 24일에 귀국한다라는 일정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사실 홍명보 감독과 1시간 독대를 했고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토트넘 경기가 있은 뒤 한국으로 귀국할 확률이 크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게 토트넘 경기 때문에 왔다 가는 거지 국가대표로 돌아오는 거 아니다. 국가대표직을 수락했을 리가 없다. 수락했다면 진작 뉴스 기사로 발표가 됐을 거다. 자, 실제로 아주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확률이 낮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24일쯤 귀국해서 과연 손흥민, 김민재, 설령우와 같은 이 해외파 선수들을 얼마나 잘 설득을 하여서 귀국을 했을지 직접 입을 연다라고 했습니다. 24일 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가 발표가 되는 게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설령우 선수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자, 설령우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얽혀 있고 여기에 대하여 설령우 선수도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설령우 선수가 이적 발표를 했을 때가 2024년 초반입니다. 그런데 홍명보 선수가 당시에 많이 반대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결국 이적이 됐죠.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홍명보 감독이 6월 달에 축구대표팀 설령우 이적설에 대한 뭉클한 이야기가 남겨졌다라고 합니다. 사실 설령우 선수는 이강인 선수와 더불어서 탁구게이트의 주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설령우 선수가 또 울산 현대팀의 감독직으로 있던 홍명보 감독과 호흡을 맞춰왔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령우 선수가 이제 해외로 이적 가능성을 당시에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적설이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다. 지난해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병역 혜택을 받았으니 해외 진출에 대한 걸림돌도 없기 때문이다. 관심 있는 팀들이 계속해서 나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당시 시즌까지 울산에서 뛰었으면 하는 바람을 비쳤어요. 아시안게임 때도 나는 그랬고 1년간 잘 뛰고 가라고 했다. 수술도 우리가 상황이 어려운데 설령우 선수가 요청을 한 시기가 있어 스케줄을 보고 결정했다. 물론 본인 생각이 어떨지는 다를 수 있다. 의견을 존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홍명보 감독이 많이 반대를 했다라고 하죠. 황당한 건 일본 선수에 대해서도 내로남불적인 입장을 보였던 홍명보 감독인데 설령우 선수의 이적설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최근 불과 한 달 사이에 울산 현대팀을 버리고 국가대표 감독직을 수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비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6월 달에 홍명보 감독도 울산도 흔쾌히 수락하며 설령우 선수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설령우 선수가 이제 이강인 선수와의 탁구 게이트가 열렸을 때 홍명보 감독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대표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설령우 선수가 이 이강인 선수와 이렇게
정우영 선수와 셋이서 물병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죠.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도덕성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지만 실상 이 도덕성과 책임감에 대해서는 홍명보 감독조차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라는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설령호 선수와 면담을 가져서 과연 잘 설득을 해냈을까요? 아마 설득이 됐든 되지 않았든 설령호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황당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에는 많은 의심을 받던 축구협회에서 홍명보 전혀 특혜 없는데 오해일 뿐이야. 비상시의 규정이 미비하여 오히려 아쉽다. 야, 무슨 말일까요? KFA 대한축구협회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본인들이 직접 작성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드린다.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관련 Q&A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들은 어떻다는 거냐? 떳떳하다라는 겁니다. 1도 조작이라던가 특혜 의혹을 살 것이 없다. 규정을 준수했다.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의 선임에 논란이 있자 항변을 한 겁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요약한 내용을 좀 보면 팩트는 우리는 규정을 어긴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이후 새로운 감독 선임 작업에 착수했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결국 문체부의 감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자 KFA 측은 뭔가 굉장히 몸이 달았던 것 같아요. 전력 강화위원들은 10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3명을 확정하고 위원장에게 향후 업무 전권을 위임했다. 위원장은 최종 후보들을 협회와 회장에게 보고를 한 뒤 최종 면담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하지만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그동안 전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장 및 다른 위원들과 감독, 면담, 검증 등의 과정을 함께 해왔던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결국 후보 3명에 대한 최종 면담 및 협상, 계약 진행 업무를 이어받았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위원장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해가지고 평소에 함께 감독하고 면담을 진행했던 총괄 이사가 이번 감독 선임에 대하여 결정권을 갖게 됐다라는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특권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홍 감독의 여러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건 외국인 감독과는 달리 국내 감독들의 플레이 스타일, 축구 철학, 경력들에 대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홍 감독에 대한 것은 A대표팀, 올림픽 대표팀 재임 시절, 그리고 최근 울산의 경기 등을 통하여 확인을 했다. 위원들은 국내 감독을 뽑는다면 홍명보 감독을 뽑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이미 초반부터 거론되어 왔다. 그러니까 초반부터 거론된 것이 지금 고려대학교 카르텔이냐 축구협회의 이런 횡포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내 감독이 아무리 경력이 좋았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자료들과 면담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국내 감독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감독과 달리 이러한 것을 배제한다라는 규정이라도 존재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FA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을 뽑는 과정에서 모든 후보에게 똑같은 걸 묻고 요구하는 면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내국인 지도자는 향후 대표팀 운영 비전, 한국 축구 기술 철학과의 접목, 연령별 대표팀과의 연계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진행 방식이 달랐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KFA 자체 규정이라도 명시가 되어 있느냐가 아마 문체부의 감사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과도 했습니다. 이번 감독 선임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첫째, 비상 상황을 대비한 규정이 미비했다라는 거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규정, 있단 얘기입니까? 없단 얘기예요. 본인들이 지금 이야기한 국내 감독이라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면담을 진행했던 위원장이 아닌 총괄 이사가 결정권을 갖게 됐다.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단 얘기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한 걸 인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력강화위원회 참석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관련 규정을 설명하지 못하여 위원회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규정을 세밀히 보완하겠다. 이거 이렇게 사과하는 거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이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시점이 왔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론은 홍명보 감독한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국내파 감독 중에 1순위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금 결론 지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참 이 부분이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100여 명의 후보군을 고민하다가 홍 감독을 선택한 건 미리 짜인 각본이었다라는 축구팬의 눈총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기에는 이때까지 초반부터 홍명보 감독을 이미 내정해둔 것처럼 대부분 홍명보 감독을 지지했다라는 이야기를 본인들의 해명글에서 이미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론부터 말하면 미리 짜인 각본이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오바라고 하기에는 각본까지는 아니어도 이미 암암리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비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술총괄이사에 대한 부분도 정몽규 회장이 모든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절차대로 투명하게 진행이 되었다. 정몽규 회장이 후보자 결정에 자기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시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미리 밝혔다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정몽규 회장이 이번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책임을 이 총괄 이사에게 떠넘긴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PT를 거치지 않은 것도 홍명보 감독의 특혜가 있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결국 그냥 국내 감독이니까 위원회 사이에서도 홍명보 감독을 많이 지지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규정과 어떤 법률에 의해서 진행된 게 아니라 그냥 진행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영표 선수가 비판했던 게 명확했다라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K리그 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결정이 과연 대표팀에 대한 지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점이 생긴다. 그동안 했던 말을 번복하고 자신의 승부욕을 명분으로 대표팀 감독에 오른 홍 감독의 취임, 여기에 관련해 이영표, 박지성, 박주호, 이동국, 구자철 정말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기껏 내놓은 해명이 저것밖에 되지 않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과거 홍명보 감독과 기성용 선수는요,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연이 심상치 않아요. 소년에서 어른까지 잘하던 이 기성용 선수, 홍명보 팀이었던 런던 올림픽 팀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홍명보 올림픽 감독은 이 소년티를 벗기 시작한 선수들에게 이제는 어른 대표팀이 아니라 나라를 대표하는 두 번째 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성용 선수와 함께 고별전을 했다라는 기사가 200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홍명보 감독이 2013년도에 이러한 말을 해요. 기성용 용서를 구할 기회를 줬다. 무슨 말인지 봤더니 기성용 선수가 사실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회의 경고 조치와 대표의 선발은 별개다. 취임 회견에서 강조했던 원팀에 입각해서 판단할 것이다. 이 당시 때 기성용 선수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대한축구협회가 기성용의 잘못에 대해 책임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 생각한다. 기성용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스승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을 했다. 기성용은 바깥 세상과의 소통보다 부족한 내면 세계의 공간을 넓히길 바란다라면서 홍명보 감독이 의외로 기성용 선수를 기용했던 이야기가 당시에도 쏟아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사실 이 기성용 선수가 워낙 많은 비판을 받게 되니까 자신의 미니홈피에 답답하면 니들이 경기를 뛰던지 라는 이야기를 설정해 두면서 이게 더 촉발이 됐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기성용 선수의 엄청난 이 몸싸움, 기셌던 모습들, 그리고 선배들이나 상급자들에게 반항했었던 다혈질 성격, 이게 사실 계속하여 오랜 기간 회자가 됐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기성용 선수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이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코치였던 홍명보 감독에게 쓴소리를 들었는데
홍명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혀를 끌끌 차면 아이고 이런 촌놈아 라고까지 대놓고 비판을 쏟아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개성용 선수 지금에 와서는 이때의 모습이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차분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기성용 선수도 결국 홍명보 감독 덕분에 계속하여 대표팀에서 뛸 수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의 이 선수를 선별하는 이 과정이 협회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협회 측에서도 홍명보 감독이면 덮어두고 뽑으려고 했었다라고 말했다시피 홍명보 감독 역시 과거 기성용 선수의 저런 잘잘못이 많았던 당시에도 자신의 판단으로 그냥 차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비판이 왜 쏟아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수에 이어 김민재 선수를 만났고 또 이재성 선수를 만났고 수많은 해외파 선수들을 끊임없이 컨택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로 확실히 돌아온다고 했냐. 손흥민 선수는 절대로 국가대표로 돌아올 수가 없다. 돌아올 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번 홍명보 감독의 감독직 수락에 대하여 큰 불만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겠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문체부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하여 축구협회 전방위 감사를 한다. 협회 조사 3일 만에 전격 결정이 됐다.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현재 현황을 좀 전달해 드리자면 문체부가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이 정당했는지를 살펴보는 특별감사가 선포됐지 않습니까? 이 문체부가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이사가 새 감독을 임명할 권한이 정말 있었는지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을 위해 채용 과정을 제대로 밟기는 했는지 여러 가지를 살펴볼 방침인데요. 축구협회는 법무팀 확인을 거쳤다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 문체부에서는 감사를 따로 가져보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21일 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감사가 끝나는 과정은 이 어떤 흐름으로 파악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감사 과정 중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면 그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팩트는 감독 선임 과정부터 예산까지 적절하게 집행됐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과정에서 문체부가 큰 문제점을 만들어낸 것을 찾아낸다면 이 홍명보 감독뿐만이 아니라 문체부의 권한까지는 없겠지만 감사 결과에 따라 협회장이 사퇴를 할 수도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홍명보 감독 임명을 위한 절차까지 생략이 됐음에도 이미 유럽파 감독 면접까지 마쳤던 이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설득하여서 최종 선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산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울산 감독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위약금 문제 해결 과정과 클린스만 전 감독의 위약금 등을 살펴볼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아마 충분히 꼼꼼히 감사를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처분이요,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문체부가 만약 문제점을 발견한다 하면은 이 징계 자체가 문책이나 시정, 주의, 개선, 권고 등이고 심할 경우 고발로 이어지는데 앞서 한 시민단체가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물론 문체부 관계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치를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결과까지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홍명보 감독과 문체부에 따른 축구협회 협회장, 정몽규 협회장의 강제 사퇴도 충분히 고려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22년간 감독 강제 차출만 18차례가 있었다. 시대착오적이고 오만이 가득한 축구협회다라는 이 불만이 엄청나게 빗발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사까지 나온지 아세요? 단독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축구협회 직원이 정몽규 회장을 정면으로 저격하는 글을 이메일로써 축구협회 전 직원에게 전달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구협회 전 직원이 받은 정몽규 협회장에 대한 저격
이메일 내용이 있습니다. 위가 썩었으면 밑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꽃이 피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이메일이 축구협회 전 직원에게 전달이 됐다라는 겁니다. 와, 놀랍죠?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실제 이 정몽규 회장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글을 전 직원에게 축구협회 한 직원이 보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같은 직원에게 이런 비판을 받은 정몽규 협회장은 어떤 기분일까요? 대한축구협회 여러분, 정몽규 회장 그리고 축협 사태에 대해 메일을 보냅니다. 많은 사람이 정몽규 씨의 행보에 의문을 제기하고 왜 이렇게 축구협회 회장 자리에 집착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또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줄 적어봅니다. 축구협회 여러분들이 이런 회장 밑에서 겪어야 할 일 밖에서도 뻔히 보여집니다. 능력이 없으면 결정권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으니 모든 협회가 마비될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들어 한국 유소년 축구 발전 관련 50장 PPT를 해와서 발표를 하는데 정몽규 씨는 100% 이해도 못하고 전혀 상식에 맞지 않은 결정을 하고서 모든 결정은 개인이 아닌 몇몇 사람과 밀실해서 진행이 되고 그 결정들이 제대로 통보가 안 되니 실무자들은 직접 뛰면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알아내야 하고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하면 실행해야 하는 상황 등등 밖에서도 뻔히 보여집니다.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정몽규 씨가 사임을 할까요? 축협 여러분, 위가 썩었다면 밑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꽃이 피지 않습니다. 능력 있고 한국 축구를 위해 일하고 싶은 분들 절대 사직 이직하지 마세요.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모두가 피하기만 한다면 결코 현실은 바뀔 수 없다 라고 목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이 정몽규 협회장에 대한 사퇴 촉구는 많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몽규 협회장이 이강인 선수의 사퇴부터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까지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오죽했으면 PPT 50장에 대하여 이해도 자체가 굉장히 낮았다라는 폭로 아닌 폭로까지 쏟아졌겠습니까? 그 와중에 홍명보 감독은 어떻습니까? 사실 과거 K리그 선수들을 비판했던 이야기도 존재했습니다. 감독으로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A급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은 유럽에 나가면 거의 B급대 선수들이 있고 우리 K리그에 있는 선수들은 그 밑에 있는데 과연 잘하는 선수가 유럽에 나가서 경기를 하지 못하고 지금 그 선수들보다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을 때 과연 이거를 어떻게 선수 구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다. 쉽게 말해서 홍명보는 감독이 될 때 활동 리그와 관계없이 소속팀에서 꾸준히 활동한 선수를 기용하겠다라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그가 선발하는 월드컵 선수단에는요, 박주영, 윤석영, 지동원 등 많은 유럽파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대회에서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자 논란이 됐고 브라질 월드컵을 치른 이후에 그 이유를 묻자 A급 유럽 리그에 속해 있지만 뛰지 못하는 선수를 B급이라고 지칭하더니 K리그 선수들은 그보다도 못한 급이다라고 발언을 하여 굉장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러니 홍명보 감독이 과연 이거 뭐 사실 제대로 된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이 이미 예전부터 많이 터져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과거 2019년도의 기사인데요. 이 당시 때는 홍명보 감독이 아니라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월드컵 결승전 때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경기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한국 대표팀 이강인 선수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바로 20세 이하 유소년 월드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홍명보 감독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네이버에만 검색해봐도요, 뭔가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홍명보 감독을 지지하고 있다, 또는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퇴출하거나 이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로 기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당연히 가짜 뉴스입니다. 실상은 어땠느냐? 오히려 이 홍명보 감독은요,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이 불화가 있었던 탁구 게이트 때 묵직한 한마디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선수 시절 경기장만이 아니라 훈련장에서도 많이 다퉜다. 선수 간의 다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입을 열었고, 급기야 우리 팬들이 실망하는 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그런 문제가 나왔으면 결과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표팀 감독이 온다면 잘 이끌어 나갈 거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또다시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감독이 본인이 됐네요. 탁구게이트 이후에 본인이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맡게 된 겁니다. 선수 시절 때도 본인도 많이 다퉜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과연 그런 경험에 빗대어 봤을 때 선수들 간의 다툼을 어느 정도 당연시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2의 탁구게이트가 만에 하나라도 발생을 한다면 과연 홍명보 감독이 이것을 잘 추스릴 수 있느냐라는 우려도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사실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강인 선수는 이적료 1,000억설을 받고 있습니다. 빅리그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리그도 리그이고 또 이번 국가대표팀에 과연 합류를 시킬까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적료만 1,000억설에 지금 휩싸여 있는 이강인 선수인데요. 과연 홍명보 감독이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와 같은 역대급 스타들을 데리고 감독직을 맡았음에도 만에 하나 결과가 좋지 않거나 제2의 탁구게이트와 같은 제대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홍명보 감독은 브라질 월드컵 이후로 또 한 번의 사태를 통해 영구적인 감독직에서는 탈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쏟아지고 있는 이유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우선 이 홍명보 감독 아시다시피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부터 문제점이 굉장히 커지는 바람에 이런 칼럼들이 너무 많습니다. 후폭풍이 너무나 거세다.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고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승부조작 가담자에 대한 사면 처리 시도가 원흉이며 원죄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태가 한국의 정치계와 다를 바 없다, 이런 비판까지 지금 빗발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홍명보 감독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큰 우려와 걱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홍명보가 위기에 빠진 한국 축구의 대안이 될 수는 있을까?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축구 역대 최악이라는 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선수단 장악력과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유럽파 선수들이 만족할 만한 컨텐츠에 대하여 복합적인 우려가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살펴보면 사실 홍명보 감독은 이미 승승장구를 거듭해오던 축구인이 브라질 월드컵 실패를 통하여 굉장히 이 의리축구 프레임에 휘청거리게 됐고, 또 주택 건축력 토지 매입을 위한 사생활까지 알려지면서 땅 명보라는 조롱까지 받게 됩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주택 건축용 토지 매입. 자, 그리고 월드컵 부진까지 겹치면서 한국 축구의 영웅이 긴 칩거와 중국 무대 활동으로 긴 거리두기가 펼쳐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홍명보 감독은요, 글쎄요, 이렇게 자신을 응원하던 이 울산팀을 버리고 떠나온 런 명보라는 말을 듣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그냥 통 큰 수락이었다, 통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비판이 빗발친 거죠. 중요한 건 그래서 감독으로서 한국 축구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등을 앞세워서 역사상 최고의 멤버라는 해외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황금세대 출연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 축구는 각종 논란거리와 또 알 수 없는 부진을 통하여 이게 선수들은 해외에서 날아다니는데 국가대표로만 오면 이게 힘을 못 쓰네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각종 파벌 의혹도 쏟아졌고요. 그리고 아시안컵 도중에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충돌까지 퍼지면서 축구 팬들과 국민은 그야말로 아주 진이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도 감독이 새롭게 국가대표팀을